실습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링크를 클릭하셔서 파일을 열고요.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본으로 저장하십니다. 자, 저는 미리 사본으로 저장을 해두었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파일 저는 사용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을 또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데이터는 제 GitHub에서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 언더스코어 02 폴더가 통째로 복사됩니다. 복사가 종료되면 여기 있는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록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새로 고침 눌러주셔서 보시면 보여질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목록은 제가 수시로 변경을 할 것이라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텐데요. 우선 사이파이를 임포트하고 버전을 확인해 보죠. 버전이 1.10.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제공되는 이제 패키지의 목록이 나오고 사이파이의 버전이 나오게 되면 특정한 버전으로 바꿔서 연습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시 인스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이파이 한 다음에 이퀄 표시하고 버전을 써주시게 되면 기존의 버전이 제거되고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1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버전 확인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버전 1.10.1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1.10.0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하셔야 새로운 버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버전을 확인하게 되면 1.10.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분포를 그려볼 텐데 특히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기하 분포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작성해 볼게요. 확률이 0.1인 기하 분포를 만들어 볼 텐데 확률 값을 어떤 특정한 값 0.1로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하 분포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from scipy statistics import geometric GEOM 이라는 것을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가 처음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그래프가 주는 아니고요. 모습을 그냥 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서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매플롯 라이브러리의 pyplot alias plt. 자, 시험에 무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 우리가 판다스의 시리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텐데 레인지에서 x는 1부터 시도하고 19번까지 이게 시도 횟수가 되는 거죠. 범위는 뭐 꼭 20일 필요는 없고요. 더 크게 주거나 더 작게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오메트릭 그리고 확률 값을 sp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죠. 점 찍고 pmf
x 이렇게 주시면 y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x값과 y값을 모두 다 구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판다스의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도 시험과는 무관해요. 그냥 저와 함께 모습을 보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pd.series y 인덱스를 x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plot 이용하셔가지고 종류를 바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막대 그래프. 선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뭐 막대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저는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려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의 크기, 그래서 x축으로 8인치, y축으로 3인치 정도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축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데 그것을 로테이트 0 하고요. 그리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목을 지오메트릭 PMF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plot.show라고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확률값 0.1이라는 것이 x값 1일 때 최대를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x값을 조금 더 키워준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0에 가까운 쪽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값도 0.05 바꿔본다면 1일 때 최대값으로 0.05를 갖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들이 확률값을 주시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시도의 확률값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0.35라고 주었을 때 보면 0.35고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확률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확률값을 파라메타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은 모수 한 개를 갖고 있는 확률 분포이고요. 자, 기존의 그림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x하고 y 값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기하분포에 관련된 것을 쭉 모아둘까 아니면은 그림 그리는 거하고 문제를 분리할까 했는데 그림 그리기하고 문제를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문제만 쭉 다시 풀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산용 확률 분포 문제 해서 기하분포 활용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CDF라는 것을 사용할 거예요. PMF하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CDF하고 PPF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연속형에서 학습을 좀 하고 살펴보고 기하분포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분포 활용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x값이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이내죠. 그리고 이상일 확률, 그리고 특정 횟수의 확률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예를 들어서 A씨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노른자를 깨지 않을 확률이 0.2라고 합니다. A씨가 적어도 5번 이내에 노른자를 깨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 PMF1하고 PMF2 이런 식으로 해서 PMF5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5번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확률 값이 지금 0.2로 돼 있죠. 노른자를 깨지 않을 확률. 그리고 이렇게 PMF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더해주고 있는 것은 CDF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라고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 주시죠. 실행해 보면은 0.67232라고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소수점 아래 수를 정해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소수점 아래 뭐 2개까지 표시해라, 4개까지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4개다 라고 한다면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4 이렇게 하면은 4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6, 7, 2, 3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PMF를 써서 풀이를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확률 값이 0.2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의 PMF1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괜히 5라고 했나봐요. 너무 크죠? 그래서 1, 2, 3, 4, 5일 때의 확률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리절트가 되고 프린트 리절트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라운드 해가지고 소수말의 4째 자리까지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면 범위를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주는 거예요. 레인지 1,6 하면은 1, 2, 3, 4, 5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 하나를 주게 되면 자,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표시되는 값이 이렇게 확률 5개 값이에요. 넘파이 타입이네요. 넘파이 배열. 중간중간에 콤마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값으로 표시가 될 거고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첩된 명령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 작성은 이제 여러분께서 편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CDF라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코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DF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구나. 또 함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합격률이 35%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 하고 싶네요. 이 시험에 2번 이상 응시해야 자격증 취득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CDF를 활용해서 풀어볼 텐데요. 전체 확률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1 빼기 GEOM 확률 값이 0.35예요. 35%니까. 그리고 CDF2라고 하면 1하고 2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이상이니까 2는 포함시켜야 되죠. 1만 빼는 겁니다. 1까지만. 자, 그리고 이게 리절트죠. 이상을 구하라고 할 때는 1 빼기 이용하시고 2번 이상이니까 1까지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만약에 소수점말에 넷째 자리까지 합니다 라고 한다면 라운드로 묶어서 콤마 4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확률 0.65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소수점 아래 2개까지 해서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뭐 문제에서도 소수점 아래 2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2번 이상이 아니라 5번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4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0.18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시험은 4번까지만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18%는 어떡하죠? 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 횟수일 확률. 저희들이 특정 횟수일 확률은 PMF로 구할 수 있고 또 CDF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2가지를 다 보여드릴 텐데 야구 선수의 홈런 칠 확률이 5%입니다. 그러면은 홈런 칠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C든 뭐든 이렇게 변수 한번 써보죠. 자, 그리고 GEOM P는 C 점 찍고 PMF 네 번째 타석이잖아요. 4. 그러면 이게 리절트예요. 얘도 라운드 해가지고 소수점 아래 뭐 넷째 자리까지 또 써볼까요? 그리고 프린트 리절트. 그러면 0.0429라고 나오네요. 네 번째 타석에서 홈런 칠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CDF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때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RV라고 저장을 하고요. RV에 네 번째 타석까지의 CDF를 구하고요. 세 번까지는 실패한 거고 네 번째에서 성공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RV의 CDF 4 빼기 RV의 CDF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하분포 활용 문제까지 풀이해 보았습니다.